자, 두 번째 사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분님께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네,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제가 드릴 것 같아서. 할게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이제 곧 중학교를 올라갈 아들을 두고 있는 부산 사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 아들이 워낙에 축구를 좋아했고 제가 보기엔 축구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워낙 바빠서 아들하고 축구하면서 잘 놀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해외 주식과 해외 선물 투자에 빠져 있어서 밤늦게까지 나스닥 지수 선물, 크루드 오일 매매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 해외 선물 투자에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토겐스탁에서 유명한 실전 투자 우승자인 분을 스승으로 해서 낮에는 자영업, 밤에는 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나 이슈까지 견문도 넓어지더군요. 하지만 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유벤투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친선 경기를 한다고 하여 네, 이번에 큰 마음을 먹고 티켓을 구매했죠. 지금 사실 화면을 보니까 이 티켓이 정말 비쌉니다. 이 상당히 비싼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와이프와 함께 거금 60만 원을 들여서 티켓을 사서 서울까지 상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증시도 그날 급변을 하면서 움직였고 제가 산 크루드 오일 매수 그리고 골드 매도를 한 상태에서 그 상태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가족들과 같이 있었는데 마음은 계속 증권사 해외 계좌 주문창에 있었던 거죠. 부끄럽지만 와이프 역할. 네. 아니 자기는 지금 경기장까지 와서 스마트폰만 계속 볼 거야? 지금 사진 찍고 영상 남기도 모자를 파네. 미안. 근데 오늘 이거 청산해서 수익을 확정시켜 놓아야 돼가지고. 네. 제가 아들이네요. 네. 제 아들 아니, 역할입니다. 아빠는 여기까지 와서 또 다른 데 신경 쓰고. 미워!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오늘 하루 안 본다고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문 걸어놨던 것 중에 MIT 손절을 제외하고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전반전에 워낙 멋있는 골들이 많이 나와서 경기는 제가 봐도 너무 재밌었고 경기 시간이 미뤄지고 날씨가 덥고 습한 것도 다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후반전에 이제 드디어 호날두가 나올 것이고 그럼 아들에게 최소 한 달치 아빠 노릇은 다 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나 호날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카메라에 호날두가 나오면 처음에는 막 환호성을 질렀지만 점점 이는 야유로 바뀌어갖고 메시 이런 야유로 바뀌어갖고 네. 우리 아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급한 와이프. 아니 이거 TV에서 봤을 때 최소 45분 이상 출전한다고 했는데 대체 왜 호날두는 안 나오는 거야?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제서야 인터넷으로 무슨 상황인지 알아봤지만 그 어떤 내용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아들의 표정은 점점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말을 잘 못하면 아들은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날두가 날강도가 된 노쇼 사태의 피해자가 되었고 우린 더군다나 머나먼 부산에서 왔습니다. 야, 부산 선거에. 네, KTX 타고 온 가족이 오신 거죠. 네. 다음 날 워터파크도 가기로 했지만 역시나 워터파크에서 역시 날강도 쇼크로 충격이 가시지 않아 이번 휴가는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해외 선물 수익 청산 그 자리도 놓치면서 지금은 손실로 반정한 상태입니다. 너무 화가 나 그냥 넘어가기도 싫고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5일 매수 계약 2건을 보유 중이고 골드도 1426에 역시 2계약 매도를 보유 중입니다. 둘 다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사연 참 안타깝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아들이 지금 울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 너무 좀 마음이 아픈데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이거 법적 이슈를 한번 제가 봐야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 대한 보상, 뭐 노쇼에 대해서 이 사기 피해, 과장 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뜨거운 문제예요. 굉장히 뜨거운 문제고. 아, 요즘 핫이슈입니다, 이거. 네, 무엇보다도 어린 동심이 다쳤다는 거. 아, 나쁜 네. 날강도. 아. 그쵸. 이게 저 본인들 애기 있잖아요. 애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어린 동심을 다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법적으로 쟁점을 짚어보자면 현재 사실 이제 책임 공방이 한창이에요.
공방이 한창이고 이미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뉴스 언론에도 봤어요, 나왔고, 저도. 예, 네. 언론에도 나왔고 사실 이제 막 2,000명이 막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말이 쉽지 엄청난 소송이에요. 네. 막 등본만 2,000장이 이제 쌓여 있고 막 뭐 대조해야 되고 어려운 건데 이제 단체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쨌든 당사자가 상대편 당사자를 세 곳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우리가 가장 궁금한 과연 우리는 호날두한테 책임을 네. 물을 수 있는가 이거 하나 그리고 소속사인 소속팀인 이제 유벤투스 그리고 그 대행사인 더 페스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쟁점을 짚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사실 국제소송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네. 유벤투스 우리나라 구단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럼 만약에 이제 김본수다님이 호날두를 상대로 뭐 고소를 하셨어요. 뭐 표를 샀는데 안 나와서 너무 화가 나서 저도 꼭 고소할 거 네. 제가 만약 갔으면 네, 저 진짜. 메시 팬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서울 성동 경찰서 막 이런 데 고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환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경찰이 네. 호날두를 아, 소환을 네, 해요. 소환을 해가지고 호날두를 네. 성동경찰서로. 그리고 이제 김본수다님이랑 네. 예를 들어서 대질 신문을 시킨다든지 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소송적으로 싸울 상대는 사실 더 페스타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더 페스타가 이제 티켓 수익으로 약 60억 원이 넘는 이제 많이 수익을 벌었네. 올렸다고 하고 이게 단일 규모로는 거의 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기망행위로 인해서 이제 더 페스타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면 이 이익금이 5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경법이 적용이 돼요.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이 되고 만약에 사기죄가 된다면 이 대표나 혹은 더 페스타의 대표나 혹은 관계자가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형사적인 문제고 이제 민사적인 쟁점을 좀 짚어드리면 티켓을 환불하느냐, 뭐 손해배상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이제 최근에 그 더 페스타 측의 언론 그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벤투스 측이랑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위약금 부분이 있대요. 위약금 부분이 있어서 그 유벤투스가 제대로 우리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제 몇억 원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으니까 이 위약금을 우리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에게 돌려드리겠다. 근데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60억 원이 넘는 티켓 수익금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다 가지고 유벤투스로부터 받는 그 아 자기는 돈 한 푼 안 주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이걸 또 눈물로 고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눈물로. 이 더페스트라의 그 대표가 한국 사람인가 이 사람도? 이게 이름은 또 영어 이름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애매하네. 이거. 네, 근데 모르겠어요. 국적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영어 이름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언론에 나서서 눈물로 고소하는 게 위약금을 전액 다 돌려드리겠다.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 이거? 그럴 수도 있죠. 이건 크로커다일 티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가 삼아지는 게 네. 아니 티켓 값으로 환불해주지는 못할 망정 유벤투스로부터 받는 위약금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원래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적 수익이잖아요. 이제 네. 그것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네티즌들의 공분을 더 사고 화가 있는 많이 거죠. 나죠. 네, 그래도 뭐 보면 맞습니다. 이제 막 가관인데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일단은 호날두를 상대로 어떻게 좀 형사소송이나 이런 걸 진행하는 건 네, 저희의 좀 상상 속에나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일일 것 같고 왜 그러냐면 티켓을 구매한 사람이랑 호날두가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호날두한테 티켓을 사거나 이제 그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호날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유벤투스를 상대로 우리가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유벤투스가 맺은 계약의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 관중들, 관객들이 아니에요. 더 페스타란 말이죠. 그래서 더 페스타가 유벤투스 쪽에 뭐 손해배상이나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관객들이 유벤투스 쪽에 좀 그 감독 측에 이렇게 뭐 소송법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최 측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좀 쟁점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더 페스타가 호날두가 안 나올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 있었는지. 네,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를 관객들한테 알리지 않았다. 근데 물론 더 페스타는 정말 그 출전 뭐 10분 전에 뭐 알았다, 뭐 후반 10분 전에 알았다 이런 네.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전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후반 뭐 이렇게 나오기 10분 전에 알았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미 경기가 시작됐고 티켓이 다 구매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더 페스타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냐면 호날두 무조건 45분 이상 출전 이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믿고 다들. 네, 관객들은 부산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네. 이 사연 네. 부산에서. 아우. 손 붙잡고 부산에서 올라오고 실제로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외국에서까지 교민들이 오셨어요. 네. 어디 뭐 방글라데시에 사시는 분 예를 들면 뭐 베트남 이런 분들이 한국에 가면 고국으로 돌아가면 호날두의 경기를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막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45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화가 났는데 만약에 이 더 페스타가 축구 팬들을 기망하려고 했었던 그런 고의가 인정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사전에 호날두의 미출전을 알 수도 있었다라는 예견 가능성 등이 인정이 된다면 더 페스타 측에 어떻게 보면 사기죄 죄책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더 페스타 측이 호날두의 결장을 당일 경기 후반 10분이 돼서야 알았으며 유벤투스의 계약 위반이다. 유벤투스의 책임이다. 이런 식의 입장문만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 팩트는 좀 더 확인이 돼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쟁점은 더 페스타가 언제 알았냐. 예, 진실은 무엇인가. 물론 뭐 이제 공방이 있겠죠. 네. 공방이 있지만 진실은 언제 알았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쟁점이 될 것 같고 팩트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티켓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까 봤는데 뭐 4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까 정말 비싸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역대 최고가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가기 때문에 이게 진짜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인가. 네. 왜냐면 이 4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영화를 하나 보더라도 이거의 몇십 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면 여기에 책임도- 네. 대해서 지금 이제 사연에 대해서는 잘 들어봤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오일과 골드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해외 선물 투자 고민도 사실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김본수사님 이 오일과 골드 솔루션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오일 56.40에 두 계약 매수 보유 중이시라는데 네. 보시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부가 트윗을 날리면서 이제 급락했어요. 오일이 급락했는데 급락한 거 보시면은 이제 사실상 이제 경기 하강 여파 때문에 유가가 급락한 거고요. 그다음에 54달러 정도에서 좀 지지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탓에 이제 한 계약 정도 손절하시고 54달러로 손절 잡아 놓으시고 떨어지면 이제 한 계약 손절하시고 나머지는 홀딩 하시되 56달러 초반까지 오면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56달러 근처까지 오면 그냥 다 정리하고 나오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 보시면은 골드는 좀 손실 커요. 근데 네. 이제 보니까 이제 1246달러에 현재 두 계약 매도하셨는데 매도니까 올랐으니까 손실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제 초급등했어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것도 1430달러에서 손절 잡고 좀 대응하셔야 된다. 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유가와 골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으로 골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 주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까지 톡앤스탁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톡앤스탁은 언제나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